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요즘은 비가 언제 올지, 언제 쏟아부을지, 또 얼마나 올지, 어떤 병이 올지, 어떤 병이 우박처럼 몰려와가지고 잎이 우수수 떨어질 것인지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기후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색기에 날이 뜨거워져서 가을 때문에 속썩이는 일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미래 사과농사의 핵심 과제는 잎은 푸르고 열매는 단단하고 착색은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금년은 10월 하순까지 강우량이 많아서 뿌리가 토양 속의 질소를 많이 흡수함으로 해서 착색의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로의 탄저병, 후지의 견물이 썩은 병과 탄저병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박, 냉해, 많은 강우로 인해서 가수원이 도복되거나 침수 피해, 심할 경우 가수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구온난화나 지구열대화 현상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토양 속에 보이지 않는 근원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세근의 발달은 착색과 사과의 맛, 갈반병 방지, 이파리가 시커멓게 되는 엽소 현상의 억제, 과실의 경도를 야물게 해서 탄저병에 대한 저항성 증대, 이러한 것들에 매우 중요하게 과제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M구나 M26 작은 대목 또는 이중 대목, 마루바 대목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생산적인 측면이나 나무의 수세 문제 또는 착색이나 조기 수확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은 대목은 생산성이나 생력성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90년도 중반에 국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1기였습니다. 앞으로 이 마루바 대목이 더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전목묘도 제식거리를 넓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핵심은 나무가 많이 클 것인가, 적게 키울 것인가, 남 안 딸 때 미리 따서 가격을 더 잘 받을 것인가, 또한 맛은 어떤가, 이러한 제반 사항을 전부 다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대목을 선택해야 되고,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또는 내 지역의 기후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됩니다. 사과 수확을 다 하고 창고에 입고가 종료되었습니다만, 사과는 수확 시기의 조만에 따라서 맛과 저장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수확 후에 곧 출하하는 가수원은 완숙된 시기에 수확을 하셔야 되고, 저장용 사과는 과실 완숙 전에 수확하셔야 합니다. 단기 저장용이냐 장기 저장용이냐를 구분해서 저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과 수확을 종료한 후에도 가수원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반사필름을 다 걷어냈습니다만, 반사필름도 걷어셔야 되고 지주목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료 그럼도 줘야 되나 주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수확은 기온이 낮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의 온도는 아침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오후 2시쯤에 최고점에 달합니다. 온도가 높은 과실은 호흡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조직이 쉽게 연화가 됩니다. 따라서 부패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비온 뒤에 수확하면 좋으냐 나쁘냐, 언제 수확하면 좋으냐, 이런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온 뒤에 사과를 수확하게 되면 과실의 당 함량이 떨어지고 저장 중에 부패가 많기 때문에 비온 뒤에 수확은 비온 뒤에 약 2, 3일 후에 수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입고시키고 난 다음에 온도 저하를 늦추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저온 저장고 안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서 장애 발생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과실의 품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장 온도는 과실 호흡이나 미생물 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확한 과실은 호흡에 의해 축적된 당과 산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과실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 관리는 품질 유지를 위해 아주 필수적이다. 상당히 꽃눈이 좋습니다. 아주 뽀얗게 살이 통통 쪘습니다. 결과지가 아주 탱탱합니다. 엽색도 보면은 아주 빨갛게 단풍이 적절하게 들었습니다. 저온 창고의 이상적인 온도 관리는 설정 온도 0도씨를 기준으로 0.5도씨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과실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장고 안에 습도가 낮을수록 매우 불리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무게가 그만큼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과피가 쪼그라드는 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90에서 95%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온 창고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3%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입고 과정과 입고 후 온도를 낮추는 기간 동안에 과실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축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입고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0도씨까지 낮추시고 주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고 내에 이산화탄소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터를 켰을 때 불이 붙지 않으면 농도가 1% 이상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개방해서 창고 내에 가스를 빼주는 것이 신선도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전 7시경이 좋습니다. 30분 정도 문을 개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확 후에 비료나 퇴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용성인비나 기비, 유기물 공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비 후에 2-3개월 병가 후 내년 2월 하순경에 뿌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초기 양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수채가 생육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양분을 가지고 출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 시비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 시비량은 각 나무의 수세, 전년도 시비량을 감안하셔서 가감 시비, 즉 개체적 관리 시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낙엽 상태의 점검도 아주 중요합니다. 11월 이후 수채 변화 중 낙엽의 정도를 파악하는 수세 진단은 내년 농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시기에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는 나무 전체 잎이 일시에 깨끗한 노란색으로 물이 들면서 낙엽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엽색이 진하고 낙엽이 일정하지 않거나 늦게까지 매달려 추위에 얼어 시커멓게 변하는 가수원은 비료의 과용 또는 늦은 시비, 강전정, 연면 시비의 과답, 이러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조기 낙엽된 경우에는 뿌리의 장애, 저장 양분의 부족, 갈반병 또는 습해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낙과된 열매나 낙엽된 이파리는 깨끗하게 싹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저병이나 부패병이 땅에 그대로 떨어져 있으면 월동균으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싹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더 많고 더 자주 내리고 사과 농사 짓기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파리가 어떠한 사유든 간에 낙엽되면은 그의 농사의 비대나 착색 불량은 물론 다음 해에 사용해야 할 이 꽃눈 또 부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 콜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열심히 방제를 하셔도 갈반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갈반 없는 농사, 잎이 안 떨어지는 농사, 열매는 단단하고 착색은 아주 맑게 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건공부 세근이 활성화되고 열매가 단단하게 되면은 탄저병, 부패병이 반드시 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잎이 쏟아진다.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나무의 각 기관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병이 와가지고 딸 게 없다. 올겨울은 상당히 춥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약한 M구 작은 대목면은 주간부에 동해 예방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